안녕하세요. 클라리스 법인 영어부입니다. 오늘은 파일 메이커 맞춤형 앱을 만들어 보자 라는 주제로 웹세미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웹세미나는 파일 메이커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진행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클라리스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클라리스는 업무 혁신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클라리스는 애플의 100% 자회사입니다. 클라리스의 비전은 문제 해결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 솔루션을 찾는 사람들에게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클라리스가 개발하고 제공하는 클라리스 파일 메이커 플랫폼에는 맞춤형 앱을 만들고 운영하기 위한 모든 도구가 들어있습니다. 클라리스는 디지털 전환을 위한 이상적인 도구입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파일 메이커 프로에서 맞춤형 앱을 만듭니다. 만들어진 앱은 파일 메이커 형식의 파일로 저장되며 파일 메이커 프로를 통해 파일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맞춤형 앱을 안전하게 공유하기 위해서 클라우드인 파일 메이커 클라우드 또는 온프레미스 형식의 파일 메이커 서버를 사용합니다. 파일 메이커 프로를 사용하여 맞춤형 앱을 파일 메이커 클라우드 또는 파일 메이커 서버에 업로드합니다.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 맞춤형 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파일 메이커 고를 사용합니다. 파일 메이커 고는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및 웹브라우저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파일 메이커 웹 다이렉트라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 기술은 파일 메이커 클라우드나 파일 메이커 서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촬영 장비를 대여해주는 밸런스 미디어라는 가상의 회사인데요. 이 회사에는 다양한 비즈니스 과제가 있습니다. 이를 맞춤형 앱으로 만들어서 해결해 봅시다. 먼저 어떤 과제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스프레드시트, 각자의 PC 혹은 파일 서버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최신 데이터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실시간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다음은 워크플로어가 매번 바뀝니다. 메일이나 스프레드시트 등 다양한 곳에 입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조직 전체에 불필요한 중복 작업이 발생하며 오류가 발생하기 쉽고 데이터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바일 기기에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직원들은 이동 중에도 비즈니스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싶어하고 이동 중에도 작업을 마치고 싶어합니다. 작업 때문에 오피스로 돌아가는 생활을 이제 끝내고 싶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부터 맞춤형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3가지입니다. 먼저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동 중에는 아이패드를 사용하고 사무실에서는 PC를 사용합니다. 회사의 비즈니스 니즈에 맞게 커스터마이즈합니다. 모든 관련 정보를 연결하여 하나의 인터페이스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게 합니다. 그럼 클라리스 파일 메이커로 맞춤형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밸런스 미디어에서 사용하고 있는 2개의 스프레드시트가 있습니다. 먼저 상품 관리 파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줄에는 상품 관리라는 타이틀이 있고 두 번째는 작성자, 그리고 네 번째 줄에는 각 항목이 쓰여져 있습니다. 대여하는 상품들을 이 파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상품명, 제조사, 모델 등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각 상품별로 상품 아이디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여 이력 스프레드시트를 확인합니다. 이 파일에는 상품들을 누가 언제 빌려갖고 반납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에도 상품 아이디로 상품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2개의 파일을 이용해서 모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파일 없이 처음부터 만들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시나리오로 데모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상품 관리 파일을 파일 메이커 프로로 드래그 앤 드롭 해줍니다. 파일명과 저장 위치는 따로 지정하지 않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춤형 앱이 파일 메이커 형식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대화 상자에는 필드명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왼쪽 위에 화살표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 밑에 데이터가 있고 아래에는 상품 관리라고 뜹니다. 상품 관리에 그 파일의 첫 번째 데이터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화살표를 눌러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작성자, 그리고 네 번째 줄에 있었던 항목들이 표시가 됩니다. 필드 이름으로 사용을 클릭합니다. 이 항목들은 필드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필드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변환을 클릭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파일 메이커 맞춤형 앱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열을 드래그 앤 드롭하면 열이 이동하고 오름차순으로 정렬도 가능합니다. 오른쪽 상단에는 검색창이 있는데요. 여기에 비디오라고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개발 툴로 이런 기능들을 만들려면 프로그래밍 작업을 해야 하는데 파일 메이커에서는 이 기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상단을 보시면 레이아웃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처럼 파일 메이커 파일에는 다른 형식의 레이아웃도 만들어집니다. 지금 현재 이 레이아웃은 테이블 보기로 표시되는 반면 이번에는 각 상품별로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한 행이 하나의 레코드가 된 것입니다. 왼쪽 상단에 화살표를 클릭하면 다음 레코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레이아웃으로 치자면 행을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움직이면 많은 레코드를 한꺼번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목적인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공유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아이콘을 클릭하면 두 개의 선택지가 표시됩니다. 하나는 호스트의 업로드, 그리고 또 하나는 파일 메이커 클라이언트와의 공유입니다. 호스트의 업로드를 사용하면 인터넷상에 있는 파일 메이커 서버나 파일 메이커 클라우드에 맞춤형 앱을 업로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팀원 모두가 하나의 파일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일 메이커 클라이언트와의 공유 같은 경우에는 개발 중에 맞춤형 앱을 확인하면서 진행하기 위한 테스트용 기능입니다. 아직은 앱이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공유 기능을 이용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트워크 공유 기능을 켭니다. 그리고 모든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합니다. 그리고 승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이패드에서 맞춤형 앱에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아이콘이 파일메이커 고라고 하는 아이패드, 아이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파일메이커입니다. 이것을 눌러보겠습니다. 먼저 보이는 것이 나의 앱 화면입니다. 내 아이패드에서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맞춤형 앱들은 파일메이커 고에 복사된 파일입니다. 네트워크가 없이도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데스크톱에 있는 맞춤형 앱에 접속해서 개발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오른쪽 하단에 있는 호스트를 선택합니다. 로컬 호스트가 보이고 그 안에 파일이 보입니다. 파일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동일한 레코드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품 아이디 1001, 데스크톱에도 1001과 동일한 레코드가 보입니다. 그러면 아이패드에서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라고 쓰여져 있는 텍스트를 지워봅니다. 아직 변경 내용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아이패드 레이아웃의 여백을 탭하면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데스크톱의 종류 부분을 확인하시면 디지털 카메라가 삭제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데스크톱에서 카메라라고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의 여백을 클릭하면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아이패드에서 똑같이 카메라라고 입력이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편집 내용이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브라우저에서 앱을 사용할 때 주소를 입력한다고 가정합시다. 일반적으로 입력한 다음 버튼을 눌러서 데이터를 서버로 보내는 과정을 거쳐야만 등록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우저만으로는 누가 편집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브라우저 자체는 브라우징만 할 뿐 새로 고침이나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변경한 내용을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파일 메이커는 항상 클라이언트에 데이터를 보내서 최신 정보가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언제나 최신 정보를 확인하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목적인 언제 어디서든 정보를 확인한다는 것을 달성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비즈니스 니즈에 맞는 워크플로우 작성입니다. 회사 밖에서도 아이패드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패드용 레이아웃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레이아웃 편집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면 탐색 모드가 레이아웃 모드로 바뀝니다. 그리고 왼쪽 상단 부분에 있는 새로운 레이아웃 리포트를 클릭합니다. 레이아웃 이름은 아이패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 메이커는 멀티 플랫폼이기 때문에 컴퓨터, 터치 장비, 프린터 아이콘이 모두 표시됩니다. 아이패드를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터치 장비를 고른 다음 아이패드를 선택합니다. 형식, 목록, 테이블, 리포트, 네 종류로 대부분의 것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형식을 고르겠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를 세로로 쓸지 가로로 쓸지 결정하는데 이번에는 가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이아웃을 아이패드에서도 확인을 해보시면 아이패드 사이즈에 딱 맞는 레이아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레이아웃 위에 조금 전에 작성한 필드를 추가합니다. 오른쪽 상단에 패널이 두 개가 있습니다. 보시는 패널이 표시가 안 되는 분들은 이 부분에 패널 표시하기와 가리기를 클릭해서 표시해 주십시오. 여기에 상품명, 제조사, 모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드래그 환경 설정에서 필드 배치를 세로로 할 것인지 가로로 할 것인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레이블을 붙일지 그 위치를 어떻게 할지 선택합니다. 이번에는 필드 안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래그 앤 드롭을 합니다. 직감적으로 레이아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필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필드라고 하는 플러스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스프레드시트에서는 관리할 수 없었던 사진이라는 필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필드의 유형은 컨테이너로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레이아웃 위에 표시가 됩니다. 사진의 필드를 이동시키겠습니다. 이동시키면 파란 실선이 표시되면서 이 레이아웃에 있는 오브젝트의 중심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사진 필드의 크기를 조정합니다. 아이패드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파일 메이커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앱을 수정할 때 이제 일반적인 보통 프로그래밍 툴이라면 수정할 부분을 정하고 프로그래밍, 컴파일, 또 앱스토어에 다시 업로드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벤더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서류 작업도 발생하겠죠. 그러나 파일 메이커의 경우에는 파일 메이커 서버나 클라우드에 업로드된 상태에서 바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된 앱을 유저들이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즈니스 니즈에 맞춰서 그때그때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필드를 만들었으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레이아웃 종료 버튼을 누르면 탐색 모드로 돌아갑니다. 아이패드에서 사진 필드를 눌러보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카메라, 오디오, 바코드, 서명, 사진, 음악, 파일, 위치가 있습니다. 아이패드에는 카메라와 마이크가 있습니다. 그 카메라로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서 저장하거나 마이크로 녹음한 파일을 저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밑에 사진과 음악 라이브러리에서 사진이나 음악을 가져와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가장 밑에 있는 것이 위치입니다. 아이클라우드나 드롭박스와 같은 클라우드상의 스토리지에서 파일을 가져와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사진 라이브러리에서 이 카메라 사진을 저장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데스크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이패드와 데스크톱을 함께 보시고 계시지만 아시다시피 아이패드와 데스크톱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아이패드에서 선택한 사진이 네트워크를 경유해서 데스크톱에 있는 이 맞춤형 앱에 업로드된 것입니다. 다음은 레이아웃 편집을 클릭해서 레이아웃을 커스터마이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디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디자인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PC에서 앱을 사용하는 동시에 아이패드나 터치 디바이스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높은 친화성과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테마 기능이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나 키노트와 마찬가지로 파일 메이커에서도 테마를 정할 수 있습니다. 테마를 정하면 여러 레이아웃에서 동일한 디자인으로 맞춤형 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안에 터치라고 쓰여져 있는 테마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터치 디바이스용 테마입니다. 애플에서는 앱 개발자들을 위해서 애플의 휴먼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스크톱에서는 넓은 화면에서 작은 포인터를 이용해서 조작하지만 아이패드나 아이폰에서는 보다 작은 화면에서 손가락을 사용합니다. 아이패드용 앱에서는 버튼을 작게 만들거나 하면 두 개의 버튼을 동시에 누르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튼의 사이즈나 iOS에서 지원하는 폰트 등의 가이드라인을 증거해서 만든 것이 터치 테마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개선됨이라는 테마를 선택하겠습니다. 승인을 눌러주시면 보시는 것과 같이 한 번의 디자인이 반영되어 아이패드에서도 적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아웃에 타이틀을 달거나 로고를 배치합니다. 먼저 로고를 배치합니다. 그리고 T 아이콘을 클릭해서 대여 서비스라고 타이틀을 설정합니다. 글자가 작아서 보기가 힘듭니다. 서식 설정을 선택해서 글자의 사이즈 그리고 폰트 등을 설정합니다. 다음은 한정된 크기에 효율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레이아웃 툴에 탭 제어 또는 슬라이더 제어 툴이 있습니다. 클릭한 다음 두고 싶은 위치에 배치합니다. 그러면 탭 제어 설정 대화 상자가 뜹니다. 탭 이름에 상태, 대여 이력, 구입 정보 이렇게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저장을 한 뒤 아이패드를 보시면 상태, 대여 이력, 구입 정보의 탭들과 그 패널이 보입니다. 각 탭을 클릭하시면 각각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겠지만 아직 내용은 입력되어 있지 않습니다. 각각의 탭에 필드를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탭을 선택하신 후
상태의 필드를 배치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필드를 만듭니다. 서명이라는 필드를 만들고 유형은 컨테이너로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서명 필드도 적절하게 배치를 해줍니다. 다음은 구입 정보 탭을 선택합니다. 구입 날짜와 금액을 배치하겠습니다. 보시면 필드의 사이즈가 조금 다릅니다. 두 필드를 늘려서 같은 사이즈로 맞춥니다. 여기도 새로운 필드를 작성합니다. 납품서라는 필드를 만듭니다. 그리고 유형은 컨테이너로 정합니다. 그리고 A4 용지에 맞춰서 세로로 길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패드에도 반영이 된 걸 확인하신 뒤에 레이아웃 종료를 클릭합니다. 구입 정보 탭의 납품서부터 보겠습니다. 그럼 이 PDF를 납품서 필드에 드래그 앤 드롭을 하시면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아이패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필드에는 사진, 영상, 엑셀, 워드 파일을 다 저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파일 메이커 파일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일 메이커를 이용하면 문서 관리 어플리케이션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태 탭에 있는 서명 필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이패드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패드에서 상태 탭을 선택한 후 서명 필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서명을 선택합니다. 서명을 한 뒤 오른쪽 상단에 있는 허용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저장이 됩니다. 서명 기능을 이용하면 맞춤형 앱으로 워크플로우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 담당자가 거래처에서 맞춤형 앱을 사용해서 그 자리에서 견적서를 만들고 바로 승인까지 받아서 고객에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목적인 비즈니스 니즈에 맞는 워크플로우 작성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목적인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대여 이력 파일을 맞춤형 앱에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드래그 앤 드롭으로 파일을 열었지만 이번에는 파일 메이커 프로의 파일 메뉴에서 레코드 가져오기를 선택해서 가져오겠습니다. 먼저 파일에 레코드 가져오기, 그리고 이곳에서 파일을 선택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이곳에서 대여 이력 파일을 선택합니다. 지금까지 만들었던 앱에 있는 필드는 상품 관리 정보의 필드입니다. 대여 이력 정보의 필드와는 항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 관리와 대여 이력은 따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다른 정보 그룹으로 넣고 싶기 때문에 여기서 새로운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과 동일하게 필드 이름으로 하고 싶은 행을 선택하고 필드 이름으로 사용을 클릭한 다음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987개의 레코드가 만들어졌습니다. 승인을 누릅니다. 조금 전에 작성한 레이아웃의 관계를 확인해 봅니다. 파일에 관리의 데이터베이스를 클릭합니다. 이곳에서 관계 탭을 클릭합니다.
보시는 것 같이 앱 안에 두 개의 정보 그룹이 있습니다. 왼쪽이 상품 관리, 오른쪽이 대여 이력 정보 그룹입니다. 한 앱에 두 개의 정보 그룹이 각각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상품에 대해서는 상품 아이디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같은 아이디끼리 정보가 연결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품 관리에 있는 상품 아이디를 선택합니다. 드래그 앤 드롭해서 대여 이력에 있는 상품 아이디로 연결합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릴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현재 업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은 백엔드에서 릴레이션을 사용하거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파일 메이커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서 앱을 구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용하고 계신 업무용 어플리케이션을 파일 메이커로 만든다면 데스크톱, 브라우저, 태블릿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연결시킨 데이터를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 편집을 클릭해서 조금 전에 만든 레이아웃 아이패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대여 이력의 탭에 조금 전에 연결시켰던 대여 이력 정보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편리한 툴이 있습니다. 포털 툴을 선택합니다. 이곳에 배치한 뒤 대여 이력 레코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승인을 누릅니다. 이곳에 표시할 필드로는 수령일, 반납일, 회사명을 선택한 후 승인을 누릅니다. 그리고 레이아웃을 종료하면 바로 아이패드에 반영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 상품 정보와 대여 이력을 함께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왼쪽에 남아있는 공간에 하나의 기능을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위치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필드의 사이즈를 조금 조절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포털 툴을 가지고 와서 배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현재 테이블을 골라주고 스크롤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상품명을 선택을 한 뒤 승인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레이아웃을 종료합니다. 그러면 아이패드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이 상품 레코드 레이아웃의 왼쪽에는 모든 상품명이 뜹니다. 여기에서 각 상품을 누르면 정보가 바뀝니다. 굉장히 직감적이고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바와 같이 클라이스 파일 메커로 맞춤형 앱을 만들면 언제 어디서든 정보를 확인하고 우리 회사에 맞는 워크플로우로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맞춤형 앱을 만들고 비즈니스를 혁신해 보세요. 처음이라도 쉽게 만드는 즐거움, 파일 메이커. 이제 맞춤형 앱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 정보를 소개합니다. 맞춤형 앱을 직접 제작할 수 있도록 모든 제작 단계를 스크린샷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이드북입니다. 연습용 파일과 샘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URL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클라이스 커뮤니티입니다. 무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함께 질문하고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클라리스 유튜브 채널입니다. 파일 메이커 관련 팁이나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클라리스 파일 메이커의 고객 사례입니다. 다음의 URL에서 국내 및 해외에서 파일 메이커로 비즈니스를 혁신한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웹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보이는 메일 주소로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